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 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일상을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모임과 만남은 중단됐고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은 수업 운영은 물론이고 입시와 돌봄 그리고 노동과 같은 영역에서도 예기치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삶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은 노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는 재난 상황 속의 노동 문제, 특히 전남의 노동 쟁점과 전망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보람이 전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전남의 노동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지금 노동 문제가 우리가 메이데이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 다루는 계기성 의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굉장히 노동의 조건과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그 전남의 노동 환경 속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됐던 부분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와 같은 이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태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들이 왔었습니다. 먼저 문길주 센터장님께서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역의 뭐 대기업, 뭐 기아자동차나 금호타이어, 뭐 현대삼호전공업 이런 대기업은 노동자들이 작업복을 회사에서 세탁을 하고 건조를 해줍니다. 하지만 100인 미만에 있는 노동자들, 50인 미만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조그만 이런 기업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복지가 약간 불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그런 계기는 이런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해 보자 이렇게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출발은 불평등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섬유가 박힌 작업복, 그리고 이 서북권 같은 경우는 이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들, 화학물질에 묻은 작업복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가정에 가서 일반 세탁기에서 가정에서 이 세탁이 되면서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실제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던가요? 저희들이 여수산단과 대불국가산단을 했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유해화학 물질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약 한 95%가 집에서 작업복을 세탁하는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99%는 뭐 샤워도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단은 조선업종이다 보니까 주로 용접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금속에 많이 노출되는데 약 75% 정도가 세탁을 작업복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나왔는데 이 과정에 가족의 건강과 어떤 나의 건강이 그 오염물질,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으로 인해서 실은 그게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좀 알려지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집에서 이렇게 세탁을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섞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 아동에 대한 문제, 그 가족에 대한 건강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당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할 때 전남도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책 의제로도 이렇게 반영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 문제 제기와 이 실태 조사한 그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예, 저희 전남도의회 이제 경제관광위원회 의원님이나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도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전남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 노동 조건 그리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실제 여수산단 같은 경우는 이 작업복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작업복을 지급받지 못한다. 자신이 작업복을 사서 입어야 하고 또 그 작업복마저도 개인이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땀 흘리고 유해물질이 묻은 이
몸 상태로 샤워도 못 하고 그 작업복 그대로 퇴근해서 세탁을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인데 이것은 이제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다시 2차 오염이 발생이 되면서 노동자 가족 전체에게까지 이제 그 건강에 위협이 된다 하는 내용인 것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 노동자들의 이 노동 조건이 열악한 문제는 우리 전남의 노동 환경, 노동자들이 과연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가에 대한 전반적인 물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잘 살피고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그 불평등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결국은 사업주, 주로 이제 협력업체들의 문제, 재정난 뭐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도 그런 대응 자금을 대서 이런 세탁소를 설치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니까 이게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같던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산업안전공단이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이 노동재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런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공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도비 그리고 시군비가 같이 부담이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고 그 또 신청하고 하면 지금은 그 조건은 되어 있다. 조건은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 설치할 의지와 또 그 각종 그와 관련된 준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좀 마련해서 이것이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길주 센터장님께서 이제 그 동부권과 서부권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셨는데 그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여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자체 의지는 확고한데 그 실현 단계가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지금 서부권의 영암 같은 경우 대불산단에 대한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 취재 기자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불산단도 뭐 영암군도 뭐 세탁소를 뭐 설치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뭐 실은 경남 김해에 이미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미 좀 다녀오신 것 같기도 하고 강주도 올해 7월 1일 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여수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의원 후보님들이 모두 다 노동자들 작업복 세탁소에 찬성을 했고 또 여수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도 노동자 작업복 세탁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또 가족의 건강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를 해가지고 아마 여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고 우리 대불산단도 생각보다 영암군이나 뭐 지자체에서 조금 도와주시고 협력하고 그러면 좀 제가 봤을 때 생각보다 빨리 우리 대불산단과 여수국가산단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제조업체에만 그 노동자 세탁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농업이라든가 지금 전남의 주력 산업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니까 농민 세탁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업에 관련된 부분, 그 노동에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공을 해야 되고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큰 대전제로 본다면 이게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농민 세탁소도 추진하실 예정이라고요? 이미 농민 세탁소 관련해서는 그 보성군, 뭐 해남군, 나주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놓으신 상태군요. 근데 보성군과 해남군은 좀 어려움이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한번 시범 사업으로 나주시 문평면에 한번 농민 세탁소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농민들이 지금 농번기가 되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건데 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동용입니다. 농민 세탁소 관련해서는 좀 이동용으로 마을에 관해서
그 이동용 세탁기를 동원해서 좀 빨래해주고 건조해주고 그리고 농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좀 이럴 수 있도록 또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우리 농민의 막 70, 80 드신 분인데 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빨래로부터 좀 해방되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도입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뭡니까? 그 대불산단이나 여수산단은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단에 밀집되어 있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흩어져 있고 모으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구조인데 그런 것은 좀 행정적으로 좀 지자체에서나 이런 데서 좀 저희들이 정책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내면 충분히 이 부분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거와 배달의 문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시행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이죠. 예.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세요.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고용에 대한 위기 상황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수요가 줄고 있고 소비가 줄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가장 먼저는 서비스업이라든가 여행업, 항공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금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인데 전남의 노동 상황 지금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금부터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보람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가 아마 IMF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거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비해서 우리 전남도 많은 대비책들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영세 사업자나 그 중소사업장에서는 그 뭐 중소상인들은 문을 닫아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중소사업장에서는 판매 대금이 이제 회수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차츰 무급휴직이나 이런 강제 그 유급 휴가 이런 것들을 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현대사무중공업 역시 전혀 수주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선박이 완성된 선박도 선주들이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연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사태는 아마 협력업체에게 가장 먼저 그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고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그 협력업체의 타격은 다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으로 올 것인데요. 이와 관련한 우리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알게 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이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비면 지역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고 없는 기업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공공요금 등을 좀 지원을 해주면서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좀 나서서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그 거대한 산업적인 틀에서 이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이보람 위원께서 말씀하셨고요. 문기주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실질적으로 상담 사례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시면 벌써부터 이제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고용의 위기,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그 소득 감소보다는 고용주, 소상공인들의 폐업으로 인한 이런 문제, 고용의 위기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최근 들어서 우리 전남 노동공익센터로 이렇게 좀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은 아르바이트, 단기간 노동 이런 분들이 이제 일손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사람 수임이 안 오니 일단은 먼저 뭐 해고나 아니면 나오지 마라 이런 상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보다는 뭐 경기도나 서울보다는 우리 지역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한데 이런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고 5월달 되면 저희들이 봤었을 때 우리 지역도 아마 이런 단시간 노동, 아르바이트 노동,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용 문제가 매우 심각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전주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이렇게 해서
노사민정이 그래서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이 그걸 네. 했죠. 우리 지역도 충분하게 이제 미리 위기가 오기 전에 네. 노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일을 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네. 지자체에서나 전라남도에서 조례나 기타 등등을 좀 만들어서 좀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다음에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직장갑질 119 공공상생연대기금 이런 분들이 직장인들 1,0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중에 가장 1번으로 나와 있는 게 해고금지. 이 부분을 가장 크게 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이 고통분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무급휴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다. 그 대신 이제 그 모든 취업자에 대한 4대 보험 신설을 해주고 사회 안전망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준다고 하면 기다릴 수는 있겠다라고 참 안타깝게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 전남에서 전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아까 문제는 제기해 주셨는데 방법론으로 본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시의 예처럼 그 해고 없는 도시, 해고 없는 전남을 만드는 상생 협약을 좀 맺어서 이 노사민정이 함께 이 해고 없는 전남을 만드는 일에 좀 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고용을 강제하거나 뭐 해고를 하지 말라고 강제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서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측면에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 중에 역시 그 재정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치단체에서 일단 그 우리 전남은 중소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사업주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였거든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해결을 해주면서 대신 이제 고용을 보장하는 협약을 좀 맺도록 하는 것이죠. 이 재정 지원을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영안정자금으로 85% 정도까지도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문길주 센터장님은 이렇게 상담 사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이 직장 폐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단기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게는 어떤 방식의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경영이 어렵고 그러니 일단 1차적으로 봤었을 때 아르바이트나 단기간을 채용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마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급한 거는 빨리 중앙정부나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노동자들한테 기본소득 같이 이렇게 좀 재난소득 같이 지급이 좀 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급이 되려면 또 뭐 한 달이고 이렇게 가는데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지자체에서나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빨리 알고 빨리 좀 어떻게 보면 21대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와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노동자들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전남의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서서히 현재화돼 있는 반면에 지금 그 이외의 이야기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문제들이 좀 쟁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나주에 있는 남양유업의 청년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고용 승계 거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연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경영합리화 조치로 포장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공장 이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지금 34분에 대한 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그 34명이 고용 승계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뭐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해결책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까? 그 나주에 있는 남양유업 실제로 이 그 34명에 달한 청년 노동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예를 들어 눈물가에 눈물도 이렇게 눈가에 눈물도 보이던데
실은 여기 남양유업이 커피 라인이었습니다. 커피 라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네.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34명의 노동자들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남양유업이 커피 라인이나 남양유업이 들어왔을 때 네. 실은 많은 지자체에서 여기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예. 근데 그런 청년들이 또 여기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내가 안정된 직장이다 하고 실제로 여기서 또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생산 라인이 타지로 가다 보니까 회사에서 남양유업 측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고용이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생산 시설을 오면 그때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현재의 시스템으로 봤었을 때는 남양유업의 34명의 노동자들은 고용이 아마 종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뭐 노사민정이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남양유업에 좀 해서 좀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4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는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남양유업 관계자들 언론 보도에 나오거나 해명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34분을 제외하고 250명 가까이는 이 지금 정규직하고 계약직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대로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분들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계약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계약 당시에 그걸 알고 있었다라를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조사해 본 바는 이 팩트 자체는 맞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본 그 남양유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였는데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계약직 노동자들은 자기가 계속적으로 고용이 될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뭐 2년에서 4년 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공장이 이제 이전을 한다니 생산 라인을 뺀다고 하니 이분들도 매우 당황스러운 거고 네. 여기에 다행스럽게 나주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남양유업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 네. 남양유업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를 해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서 아마 남양유업과 아마 계속적인 좀 이야기와 면담과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노사민정이나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입을 해줘서 이 문제가 원활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좀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양유업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그 110일이 넘어가는 이 노조 파업이 있는데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북권의 문제인데 광양제철소 내부에서 운송업체를 하고 있는 성암산업노조 이 부분이 이제 110일째 파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포스코 안에 네. 물류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뭐 장비를 옮겨주고 이런데 포스코에 반드시 필요한 물류회사입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30년 이상 됐는데 성암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작년 2017년 때도 회사가 뭐 분사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노동조합과 회사와 문제를 원만하게 풀었는데 네. 2018년, 19년 임단협을 하는 과정에 예. 회사가 또다시 분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분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고용에 불안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실은 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됐고 분사를 하지 마라. 그런 네. 요구사항을 내걸고 지금 110일째 넘게 뭐 광양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포스코 안에서 이렇게 물류회사가 네. 올해들어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이례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내부에서 그 협력사 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노조 파업에 대한 이 비판 성명들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형국가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리라고 보십니까? 실은 이거는 이미 노사 간에 제가 봤을 때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무너졌다. 네. 네. 기본적인 신뢰도가 무너지니 이렇게 장기간 예를 들어 110일이 넘도록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좀 중재를 하고 이 갈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좀 뭐 이런 기관들이 좀 나와요. 물론 저희 전남 노동공익센터도 할 수 있지만 뭐 지자체에서나 아니면 우리 뭐 이보람 의원이 계시니까 이보람 의원님이 좀 더 중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또 제일 중요한 건 노사가
서로 맞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었었을 때는 진정성 있게 맞대야 되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이 문제가 계속 100여일이 넘도록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로 인해서 광양 지역의 경제는 또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또 가족이 생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 이보람이 의원님도 계시고 또 광양시청에 또 이런 행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심 갖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성암 산업에 대한 문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좀 개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문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의당이 이 성암 산업 문제는 한번 들여다보셨죠? 예. 예. 지난 월요일에 네. 그 성암산업 대표이사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네네. 강은미 국회의원 당선자하고 네. 저하고 또 광양시 위원장하고 해서 또 노조 위원장님 네. 다 배석해서 성암산업 대표이사와 그 면담을 가졌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이 지금 성암산업의 이 투쟁은 노동조합 지키기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키는 포스코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스코 안에서 이 물류를 담당하는 그 일을 한 곳에서 하는 것이 편하지, 이 여러 군데가 나눠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은 오히려 더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이 성암산업이 하던 일을 7군데로 나눠서 쪼개기 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다른 이유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성암산업의 이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다. 우리 전남 안에서 그리고 가장 큰 기업인 포스코가 노동 존중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 환노위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서요. 중재도 하고 좀 해결해가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 현재는 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노노 간의 갈등 이런 형태도 좀 보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해결책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 핵심은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포스코가 인정하지 않는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4시간 파업을 하셨어요. 4시간 파업을 하셨는데 그 파업을 하면서도 파업을 예고하고 했고 또 공문도 다 보내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한 다음 날부터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그 의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노조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좀 풀리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일이 쉽게 해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좀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있는데, 좀 또 하나가 이제 그 역시 동북권의 여수산단의 SY 탱크지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또 파업 기간이 더 깁니다. 160일이 넘어가는 이런 형국인데요. 이 문길주 센터장님, 이분들의 주장은 뭡니까? 제가 160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77일째 진행을 177일. 굉장히 오래, 아마 여수산단에서 이렇게 177일째 이렇게 파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고, 이렇게 한 거 제가 처음 이렇게 접한 것 같습니다. 여수산단 SY 탱크는 부두에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원료가 들어오면 이 SY 탱크에서 여수산단으로 원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회사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성과급 관련해서 공정하게 문제를 이게 좀 풀어가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임금 차별이 너무나 사무직과 현장직이 다르다. 그래서 임금 차별을 관련해서 테이블을 만들자. 세 번째는 노동조합에서는 조합 활동을 좀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복지 도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네. 실은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더니 노동조합과 회사가 신뢰가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좀 풀어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177일까지 이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오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급여도 못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SI 탱크 관련해서도 빨리 여수 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중재가 바로 이렇게 필요한 예. 거고 이분들의 생활은 지금 오직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전남 노동공익센터가 한번 중재도 서보고 한번 노사 간의 면담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의 노동 현안이라든가 쟁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장 한 3군데만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이렇게 큰 사업장들도 이렇게 이 노동 현안에서 쟁점과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아쉽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19 속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죠. 택시 업계인데요. 목포 순천 지역 택시 부분들이 이제 전액 관리제가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도입이 됐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해고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문기준 세타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택시 노동자들이 일명 전액 관리자가 실제 월급제 형식입니다. 예. 옛날에는 산학금을 내서 거기에서 이익금을 가져갔는데 완전 월급제요?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전액 관리자가 되고 나서 우리 특히 목포 지역에 네. 그 수입을 못 마치면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네. 또 부당해고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벌써 저희들한테 이렇게 상담이 들어온 것에 20여 건이 넘습니다. 20여 건이. 예, 굉장히 많고 또 순천에서도 동북권에서도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보니까 강주에서도 전액관리제 이후에 실시된 이후에 대도시에서 택시 운송 노동자들의 해고와 부당징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택시 관련해서 월급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법으로 됐는데 다른 뭐 꼼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택시 노동자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수입액이나 이런 걸 마치기 어려운데 또 해고라는 또 징계라는 이 이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명백하게 위법 사항이거든요. 네. 이제 교통부에서도 지침을 내렸고 네. 이 산악금제의 폐해가 많기 때문에 택시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법을 바꾸면서 또 법도 바꿨고 또 지침도 내렸는데 네. 거의 산악금제의 변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법이고 네. 그 부산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목포에서도 그 징계와 해고 문제를 진노위에 그 제소를 해서 지금 그 부당 노동 행위다라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산악금제의 변형된 형태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산악금제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내는 네. 그런 그 제도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기준 운송 수익금제라고 해서 네. 하루 또는 한 달에 얼마씩을 기준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하루에 네. 만약에 지금 거의 16만 원 정도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하루에 16만 원을 그 납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16만 원이요. 예. 네. 그런데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우니 네. 그에 못 미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오늘을 10만 원밖에 못했다 하면 예. 이 나머지 6만 원은 가부를 하는 겁니다. 월급에서 월급에서 말이죠. 네. 그거에 그 가불제에 이제 서명을 하게끔 동의하게끔 이제 그 택시 노동자들한테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건 불법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불법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못했을 때는 1차 경고를 주고 네. 또 미달했을 때는 16만 원에 또 미달을 했을 때는 2차로 승무 정지를 내리는 겁니다. 예.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징계를 열고 해고를 시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여객사업법을 개정할 때는 네.
절대 이런 기준 운송 수익금제라든가 어떤 일정액을 납입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를 딱 만들어놨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법에도 위법하고 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도 위법하다.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그 부산진노위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그럼 그것이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고 또 그 똑같은 사례가 지자체나 지방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산학금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어떤 그 조례라든가 네. 조례보다는 법규로 거의 폐지가 타당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바뀌어 운수사업, 있는 예,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절대 이 산학금제도를 할 수 없게끔 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 1월 달부터 모두 전액관리제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산학금 제도라는 게 살아 있고 그게 이 납입하는 하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 이 정도는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액관리제에 대한 그런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가 뭐 지금까지 나온 게 20명 정도 순천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은 앞으로 노동권익센터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은 이거는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건데. 오히려 보면 국토부나 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 이런 데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해 계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택시 업계가 굉장히 많고 영세하다 보니 이런 뭐 국가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 약간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빨리 법이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또 사업주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관리제가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전남의 노동 현장의 쟁점들과 노동 문제의 전망들을 좀 해보려고 많은 이슈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어느새 다 돼가지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앞으로 그 전남의 노동 현장에서 쟁점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맺은 말로 듣고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보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전라남도에는 약 7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70만 명의 노동자들이 전남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노동 조건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는 전남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쏟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산단이 3개나 있는 우리 전남 지역에서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또 노동자의 가족까지도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고 없는 전남 그리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남을 만든다면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오히려 돌아오는 전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기주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우리 지역에서 100일 넘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3군데가 있습니다. 나주, 남양, 유업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 같고 네. 광양에 있는 상암산업이 포스코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110일째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고 또 요수산단에서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SY 탱크가 빨리 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이 장기 사업장 투쟁 문제가 좀 누구가 개입을 하든 전남노동공예센터든 아니면 의원님들이 개입하면 이 문제가 원활하게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5월 1일이면 130주년입니다. 네. 실은 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있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노동자들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라남도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라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 현장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ILO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항공업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실업이 시작됐고 병원, 학원, 식당 업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흐름까지 더해지면서 전통적인 노동관계는 대부분 일터에서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한 해법은 기존 대책의 개선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1, 2, 3차 산업이 골고루 존재하는 전남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형이고 아직 그 누구도 답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 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